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요즘 산업 트렌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시리즈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편, 엔비디아 이야기 편입니다. 디지털 SAT 테스트 연습은 ett-test.com에서 하세요. 요즘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3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AI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요즘에 왜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기사인데요. 요즘 가장 뜨거운 산업 분야인 AI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기업 엔비디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 본체 안에는 다양한 부속품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로 CPU, 그 다음 램, 이렇게 하드디스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CPU는 그 반도체 칩으로서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램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CPU에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책상처럼 뭔가를 펼쳐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책상처럼 펼쳐놓고 여기에다도 쓰고 노트에다도 쓰고 컴퓨터에다도 쓰고 다이어리에다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기억 장치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램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전원이 꺼지면 날아가는 그런 일시적인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에서 이 D램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때 나오는 그 D램이 이 램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원이 꺼지게 되면 이 책상이 전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책장처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막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 오랫동안 기억해야지, 책꽂이에 꽂아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을 끄고 나더라도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책꽂이에다가 착착 꽂아 놓는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보실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만들다, 그런 칩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하드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열어보시면 이건 예전 자료라서 이제 요즘 거는 CD-ROM은 잘 없는데 뭐 CPU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막 계산하고 연산하고 이러는데 이 램에서 펼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연산을 하다가 오랫동안 저장해야지,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인텔이라는 기업이 이 CPU 칩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마켓을 장악하다시피 왕좌로 군림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CPU는 인간의 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걸 잘 만들고 있었으니까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욕심도 갖게 되냐면 이 인텔이 컴퓨터가 이제 계속 발전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화면에다가도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 소리 들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범용으로 쓸 수 있는 CPA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능력치가 대단한 CPU라고 해도 능력의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많은 작업들을 하면 당연히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연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는 속도가 생명인데 이러한 병목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3년 이 대만 출신의 공학도인 젠슨황 형님이 CPU가 앞으로 그렇게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게 연산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속도에 부하가 걸릴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그래픽 개념으로 화면에 송출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앞으로 나는 CPU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그래픽을 나타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연산만을 처리하는 그런 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라틴어로 인비디아라는 것은 부러움, 시기, 질투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엔비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이 그래픽에만 특화된, 특히 게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직접 그런 그래픽에만 특화된 칩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 바로 CPU가 아니고 GPU입니다. 이 CPU하고 이 GPU는 비슷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는 이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GPU는 이 그래픽에 특화된 Graphic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코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코어는 연산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CPU 같은 경우는 여기 코어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2개 있는 코어, 이렇게 6개가 있으면 코어가 6개 있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CPU에 존재하는 코어는 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뇌긴 뇌인데 엄청 성능이 좋은 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2명, 엄청나게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6명 들어있는 그런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U는. 그런데 이 GPU는 그런 코어를 엄청나게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엄청나게 여러 개 집어넣다 보니까 각각 코어들만의 능력치는 이 CPU의 코어들보다 훨씬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수천 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핏 생각하시기에 야 그러면 CPU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연상 능력도 좋고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산을 처리하는 수식이나 프로세스에 따라서 CPU가 더욱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GPU가 더욱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이 코어들이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컨트롤해서 저장하는 걸로 넘겨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것을 직렬 연산이라고 하고요. G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연산을 해서 기억 장치로 넘기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low compute density, 여기는 high compute density 이런 식으로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 이게 직렬 연산, 이게 병렬 연산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GPU는 그래픽에 관련된 연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격자 하나하나가 연산의 단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것은 G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X축, Y축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를 만약에 내가 10도 정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만약에 CPU라면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회전하는 변화는 예전에 미적분을 배워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3차원에서 우리 꼬마 신신꼬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회전하는 계산, 행렬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CPU는 이 점 하나에서 이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갖고 그 다음 이 점 하나에 계산해서 결과값을 갖고 이 점 하나 순차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할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속도가 물론 빠를 수 있겠지만 GPU가 계산하는 방식을 들어보시면 이게 다릅니다. 워낙 간단한 반복적인 계산이니까 이 전체의 점들을 전체 아까 그 1000 엄청나게 많은 코어들한테 다 뿌려놓고 야 요거 한 번에 다 계산해 이렇게 병렬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게 10도 쑥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연산을 여러 개 해야 되는 경우는 CPU보다 GPU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CPU는 하나하나 점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반면에 이 G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렬로 한 번에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와 GPU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처리 관련해서는 이 엔비디아의 GPU가 최초로 개발됐고 게임을 하기 위해선 아주 필수적인 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제품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출시를 하면서 이 GPA 시장을 꽤나 많이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칩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런 그래픽에서 조금 더 만화 같은 그래픽, 조금 더 영화 같은 그래픽, 이제 진짜 실제 같은 그래픽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요. 2008년도에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당연히 엄청나게 휘청하게 되면서 거의 회사가 망할 지경까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젠슨 황 형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된 계기가 이때였는데, 본인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고, 그러니까 연봉을 거의 가져가지 않은 거죠. 회사 살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의 성공에는 당연히 운도 작용을 해야겠죠. 엄청난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AI의 등장을 알려줬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알파고의 등장으로 굉장히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알파고는 딥러닝을 통해서 만든 이런 AI인데, 이렇게 딥러닝 할 때 보니까 간단한 벡터와 매트릭스의 병렬 연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GPU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 GPU 가지고 훈련을 시켜봤더니 다른 것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시간이 적게 걸리더라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017년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대두돼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도 CPU도 써보고 다른 것도 막 또 써봤는데 GPU로 했더니 이게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원래는 이 그래픽을 생각하면서 이 GPU라는 칩을 만들었지만, AI의 딥러닝 그리고 가상화폐의 채굴, 이것들에게 가장 최적화되게 성능이 좋은 칩이 바로 GPU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점을 찍은 것이 우리 LLM이라고 해서 Large Language Model, 그리고 Generative AI라고 해서 생성형 AI, 챗GPT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AI 중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하는 것들 중에 Generative AI 안에서 Large Language Model, 이런 것들이 전부 이용된 것이 챗GPT인데, 이 Large Language Model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이 GPU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면서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실을 젠슨 황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회사에서 이렇게 뒤늦게 알았을 리가 없겠죠.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AI에 최적화된 GPU, 가상화폐를 마이닝하기 위해 최적화된 GPU,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있는데, GPU긴 GPU인데 이 범용으로 쓰이는 이 General Purpose Computing on GPU라고 해서 이 GPGPU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해왔죠. 이 하드웨어 측면은 똑같은 GPU를 만들더라도 그래픽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게 이것들을 변형하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쿠다 소프트웨어가 뭘 하는 거냐면, 이 컴퓨터랑 GPU하고 이렇게 뭔가 이 GPU가 막 연산을 잘하게 뭔가 명령어도 넣어야 되고, 이 연산을 막 많이 한 것을 잘 효율적으로 받아내기도 하고 컴퓨터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명령어를 입력할 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언어 혹은 이렇게 API로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운데요. 우리가 뭐 컴퓨터 언어라고 하죠. 뭐 C 언어라든지 C++ 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뭔가 명령어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C를 이용해서 코드를 썼을 때는 이렇게 코드를 쓸 수 있지만, 쿠다를 사용해서 C 언어와 함께 우리 쿠다의 어떤 명령어는 이런 것들인데, 명령을 할 때 우리 쿠다 같은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너가 쓰고 있는 우리 회사의 GPU의 성능이 원래 5초 걸리던 것이 1초 만에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쿠다가 포함된 언어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원래 5초 걸리던 것이 막 1초 걸리고 이렇게 빠른 성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GPU가 범용으로 이렇게 많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쿠다 소프트웨어를 여러 회사에서 혹은 개인들이 쓸 수 있게 무료로 풀게 됩니다. 마치 이 예전에 테슬라가 수많은 이 전기차 관련된 지식들을 오픈소스로 풀었던 것과 비슷한 행보인데요. 2014년에 나온 것인데, 우리 모든 특허는 전부 다 너네 것이다 이러고 전부 다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사회에 공헌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하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사실은 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파이를 키우려는 그런 야망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쿠다도 그러한 목적으로 오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은
AI와 관련된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CUDA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엔비디아 혼자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 아주 쟁쟁한 이 회사들도 CUDA와 비슷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회사들에서 엔비디아의 GPU와 CUDA를 이용해서 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호환이 잘 맞지가 않아서 속도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회사에서 기술을 전부 뒤집어서 칩도 다른 엔비디아 이외의 다른 칩을 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다른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은 지금 분초를 다투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벌써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여기서 엔비디아는 더욱더 초격차를 주기 위해서 이 GTC 2024라는 것이 있는데 뭐 개발자랑 이 엔지니어들 불러놓고 이렇게 컨퍼런스 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블랙웰이라는 것을 출시합니다. 뭐 자세한 것은 아실 필요가 없지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니까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B100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게 GPU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B100 하나입니다. 이게 B100. 근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서 B200을 만들고 P200짜리 두 개를 붙이고 CPU 하나를 합쳐서 GB200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 GB200이라는 제품을 36개를 붙여서 NVL72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보였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이전 최근 작품이 이 H100이라는 칩이었는데 이 제품도 앞에 말씀드린 CUDA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인 뭐 AMD, 인텔의 칩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던 그런 칩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것은 물론 이것도 36개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전작과 비교했을 때 이것에 LLM 기준으로 했을 때 Large Language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전작보다 30배나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엔지니어링 베이스인 제품들을 살펴보면 전작과 그 후속작의 차이가 한 10에서 20% 정도만 성능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와 혁신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전작과 후속작의 차이가 무려 30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회사들이 못 쫓아오는 속도였는데 그야말로 초격차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두 다 뭐 예측한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재미로 좀 가져왔는데 2021년도 때 제가 설명했던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지금 회사들이 전망이 좋다고 회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는 어떤 산업이 주를 이룰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2031년에는 아마도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한 1, 2, 3위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맞췄는데 엔비디아는 맞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98%, 그리고 이에 따라 주가도 1년 전에 400불 정도 되던 그런 회사가 지금 현재는 1095.95달러. 엄청난 상승이죠. 제가 2021년 때 설명드렸던 것이 뭐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서 2011년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1위부터 10위 기업 이렇게 돼서 10년 뒤인 2021년에는 이랬으니까 31년에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 정확하게 뭐 중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지점쯤에 2024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변화는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물론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 더욱더 성능이 개선된 칩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워낙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악되어 있는 이 GPU 시장과 이 CUDA 소프트웨어를 통한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종속시키는 이 능력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들은 제가 요즘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편을 1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반응이 좀 괜찮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꽤나 많이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응 별로 안 좋으면 다른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 자체들이 전부 다 워낙 기술 집약적으로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CEO들은 정확하게 판세를 읽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굴지의 기업들의 CEO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엔지니어링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뭐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피직스. 그럼 저는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